더 큰 문제는 알리하고 테무가 들어오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에서 중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해 놓고 중국 상인들이 쿠팡에 입점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인들 경쟁하려면 또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경쟁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식으로 경쟁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럼 어떤 그래서 방법이냐고. 티쿤은 자사몰로 진출하는 방식을 개발한 거예요. 종합몰에 입점하지 않고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거를 택한 거죠. 쿠팡이 네.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가서 중국에 있는 그 쇼핑 사이트에 우리 개인정보들이 막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위험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뭐 알리랄지 테무랄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쿠팡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왔죠. 테무가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이용자 수가 900만 명이에요. 예?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리를 이용하는 게 900만 명. 900만 명이라. 에이. 한 달 동안 9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테무가 이미 800만 명이에요. 와, 그럼 우리 시장을 지금 중국의 제품들이나 이런 게 완전히 잠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상인들은, 우리나라 물건들은 어떻게 팝니까? 더 큰 문제는 알리하고 테무가 들어오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에서 중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해 놓고 중국 상인들이 쿠팡에 입점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인들 경쟁하려면 또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경쟁 못 합니다, 이제. 쿠팡뿐이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G마켓 아시죠? 예. G마켓에서도 알리바바 그룹하고 합작을 한 거잖아요. 이 조인트 벤처에서 선언을 한 게 뭐냐면 쿠팡을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마켓이 그래서 중국 상인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아, G마켓에 네, 쿠팡하고 G마켓은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하고 경쟁하려면 무조건 중국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쿠팡은 어차피 미국 회사예요. 한국 상인이 죽고 살고에 관심 전혀 없고 자기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G마켓은 좀 섭섭하죠. 한국 모기업이 한국 기업인데 중국 상인 끌어들이면 지금 먹는 것 빼고는 경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중국 제품은 이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싼 거를 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는 900만 명, 800만 명이라는 게 저는 갑자기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하나 우리가 보통 20만 원에 사던 걸 지금 테무에선 3만 5천 원에 팔아요. 무슨 짐벌. 얼굴 따라다니면서 동영상 촬영해 주는 예, 게 이렇게 짐벌이잖아요.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거. 네네.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생산하면은 몇 천만 대를 한꺼번에 생산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뭐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품 계열은 한국에서 내수로 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대와 경쟁하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그 티쿤 글로벌에서는 그 명함 150억 매출을 올려가지고 돈을 그만큼 번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네네.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 명함 말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일본에 가서 또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 게 티쿤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 이제 티쿤도 직접 팔고 다른 판매사들도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팔고 있는데 공기 간판 아시죠? 동태탕 뭐 얼마 뭐 좀 노래방 이런 공기 간판 이것도 티쿤이 직영으로 하는데 원래 33억 원어치를 일본에 팔아요. 근데 이 33억 원은 시장 크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공기 간판은 일본에 아예 없었던 제품이에요. 만드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공기 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일본에. 우리가 한국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그걸 일본에 가지고 가서 시장을 개척한 거죠. 그래서 지금 33억 정도를 팔았는데 제 생각에는 성장 속도가 무지 빠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3억이라는 숫자가 소기업들이 달성하기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더 큰 거는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33억
꼬노치를 일본에 갖다 팔면 뭐 죄송하지만 얼마 남습니까? 순이익이 한 40% 정도 되죠. 그렇게 나요? 네. 왜냐면- 일본은 근데 이걸 왜 못 만듭니까? 이 간단한 거를? 이건 하나씩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량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면은 의외로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뭐 일본에서 주문을 했어. 며칠 걸리는데요? 하루면 갑니다. 만드는 만드는 기간은 어차피 한 2, 3일 정도 걸려요. 2, 3일. 예. 그래도 빠른 거지. 일본에 공장이 있어서 만든다 그러더라도 2, 3일 걸리는 거예요. 똑같다. 그 제작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문제는 배송 시간이잖아요. 예. 배송 시간은 항공, 운송이 요즘은 페덱스, DHL, EMS 모두 하루면 다 가요. 비행기가 곧 5톤 트럭이 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이미 전 세계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나를 팔아도 33억의 매출 올려서 40% 이익이 날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해외 시장을 두들긴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용기 우리가 흔히 보는 손소독제 담고 화장품 담고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성비 원탑입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IMF 시대를 거치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명함도 한국에서는 90명분을 한꺼번에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근데 일본은 아직도 명함 한 사람 거 하나 찍거든요. 용기도 한국의 용기 업체들이 30년 경력을 이용해서 한 용기를 10만 개씩 찍는 예.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경쟁력이 있어서 이것도 많이 팔린다. 그렇죠. 원단, 한국 원단이 강하잖아요. 그 한국 원단도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품질도 좋고 종류도 많고 예. 싸요. 한국도 원단들이 창고에서 썩어 나가고 있거든요. 안 팔려서. 그렇죠. 지금 중국이 알리테무 뭐 쿠팡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한다 치고 예. 우리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 우리가 일본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일본 가면 중국도 일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에 가면 중국 제품과 또 경쟁하면 또 지잖아요. 중국도 일본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일본 아마존 재팬의 판매자의 30에서 40%가 이미 중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아마존 재팬의 예. 판매 금액, 거래 금액의 20에서 30%가 이미 중국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또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이거.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전부 종합몰 입점하는 것밖에 몰라요. 아마존 재팬, 야후 쇼핑, 예. 재팬 야후 쇼핑, 예. 라쿠텐은 입점도 못하고 입점하는 것만 아는데 우리는 이 방식으로 경쟁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럼 어떤 그래서 방법이냐고. 티쿠는 자사몰로 진출하는 방식을 개발한 거예요. 종합몰에 입점하지 않고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거를 택한 거죠. 중국 사람들은 전부 종합몰에서 놀고 우리는 전문몰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공기간판 전문점, 플라스틱 용기 전문점, 컵 전문점. 컵만 해도 우리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 판매사가. 컵은 아마존 같은 데서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컵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종이컵, 종이컵에 인쇄하는 거, 예. 그다음에 뭐 크기도 다 다르잖아요. 예. 이걸 단독몰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찾기가 쉽죠. 오케이. 그다음에 또 싸요. 아하. 또 한국 게 더 좋아요. 종합몰에 들어가서 파는 것보다 사실은 자사몰을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돈도 덜 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어요. 가지고 나갔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제품이 무척 많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종합몰로 들어가면은 우리도 이제 종합몰에 들어가 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자사몰이 훨씬 좋습니다. 대표님은 지난번 저희 TV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 이 장사,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많이 망해봤다. 그렇죠, 그렇죠. 쪽박을 차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막막했는데 했다 모르겠다고 일본에 가서 자사몰을 만들었는데 그게 터진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아는 중소기업체의 어떤 제품들 뭐 샤워 꼭지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매출에서
한 40%, 50%를 광고비로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남냐 이거야. 그렇죠. 간단하게는 그냥 일본에 일본어로 된 쇼핑몰 만들고 상품을 팔아요. 쇼핑몰 만드는 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 이러면 사실 좀 난감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뒤처진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아드님이 다 할 줄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한테 너 이거 쇼핑몰 하나 만들어 그러면 못 만들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그리고 또 설사 모르면 쇼핑몰 만들어준 회사 많잖아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일본어로 된 쇼핑몰 하나 만들고 어려운 방법은 자기가 법인을 내서 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를 이제 티쿤 같은 회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럼 법인 도와주십니까?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나도 이런 물건 있는 좋은 물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일본에다 팔 수 있을까? 이게 일본의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에 팔아야 이게 잘 팔릴까?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일본이 이 가격에 팔면 우리는 제조 원가가 얼마니까 유통마진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아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문 닫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오면 대표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물건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일본에 가지고 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것도 모를 정도면 너무 못하시는 건데 뭐냐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요. 일본의 검색 시장에는 구글이 8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내 상품 청바지, 귀걸이 혹은 뭐 공기 간판 이렇게 검색해서 일본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즉각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구나. 근데 우리 원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뭐 수수료 얼마인지 이거 계산해서 해보면 100% 정확해요. 오프라인은 재고 부담이 생기고 매장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갈 때도 옛날처럼 무슨 어디 누구더러 팔아주세요. 바이어 찾는 거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이어를 끼우는 순간에 경쟁력은 사라져요. 근데 한국에서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내가 직접 일본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이게 현지화 자사몰 방식이라는 거고요. 굳이 종합몰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거기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건 뭐 티쿤을 이용하면 티쿤이 그런 일들은 다 대신해줘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펄렁대는 이 간판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 이게 한국 제품이면 혹시 반품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의 오사카에 우리 법인이 있어요. 그 일본 오사카로 반품하는 거죠. 아 한국 제품을 갖다 놓고 파는 일본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수입해서 판매하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분들 중에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 일본어 판매 페이지를 열어놓고 파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절대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반품을 한국으로 하라는 거예요. 대표님 같으면 그거 하시겠어요? 힘들지. 사는 것도 힘든데 반품을 한국에다가 하라면 하겠어요? 두 번째는 결제 수단을 일본 사람들이 쓰는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대인 결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치킨 주문하면은 배달해주는 분이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이게 대인 결제인데 일본 전자상거래사는 아직도 이걸 씁니다. 후불 신용 결제도 쓰는데 이런 결제 수단이 하나도 제공되지 않는 사이트는 유령 사이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의 법인을 둔 회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그 회사를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살 때 초대형 쇼핑몰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소형 회사는 그렇게 하면 망해요. 10명의 고객이면 매출이 얼만데 근데 그 전화번호를 공개할 때 일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면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팔 게 아니라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기본이 되는 거죠. 저는 제품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 제품도 있고 또 중국 제품도 있으면 때로는
중국 제품을 여기서 사서 일본에다가 갖다 팔면 그것도 또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일본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현지화 자사몰 방식으로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업체는 없어요. 전부 종합몰에만 들어갑니다. 티쿤이 2004년부터 현지화 자사몰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예. 2013년부터 다른 회사도 일본의 현지화 자사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으니까. 2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예. 중국 사람들은 그냥 물량 공세로 아마존 들어가는 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용기를 예. 한국 거를 메인으로 이미 깔아놔서 가격 원탑이 됐고 단골이 생겼잖아요. 예. 지금 우리 티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법인이 있어요. 중국 법인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중국 용기를 소싱해서 여기서 같이 팔아버려요. 어쨌든 마진은 우리 게 되니까.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듯이 중국에 내 공장이 있어 뭐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그 중국에 있는 중국 용기 제조사를 우리 하청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팔아서 마진을 우리 가져오는? 국민들이 차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본 용기가 지금 원탑이 돼버렸잖아요. 가성비 면에서 일본 용기도 지금 입점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끼점 JP가 한국 회사가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는 플라스틱 용기점이란 말이에요. 이 용기점에다가 일본 용기도 갖다 팔아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용기도 갖다 팔아요. 그 기본 플라스틱 용기를 다 채운 다음에 일회 용기도 갖다 팔아요. 주방 용기도 갖다 팔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중국 업체는 종합몰 입점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지금은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10년 정도 뒤에는 중국 업체도 이렇게 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이걸 막 서로 하다 보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특히 또 부동산 아파트 사느라고 다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안 돌아. 쓸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뭔가를 하면 정말 대박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표님 하신 말씀은 외국 돈 벌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국내에서는 내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나가면은 파생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익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본에 갔을 때 경쟁력 있는 상품만 갖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일본 시장이 얼마나 큰데요. 저는 이제 진짜 권하고 싶어요. 용기를 우리가 일본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용기를 중심으로 팔고 있어요. 예.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한국 용기 업체 1위와 2위점 국내 매출, 일본 매출 말고 이분들은 일본에 안 파니까 국내 매출만 630억이더라고요. 그런 컨테이너가 불리는 주방용품도 얼마나 많아요. 이 몇천억 시장이 일본에 열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용기사에게 도움을 주면 도움 줬지 무슨 피해를 줬냔 그렇지. 말이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남의 나라 돈 벌어오는 그래서 거죠. 너무 중요하고 또 쉬워요. 한국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100만 명이 넘게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123만 명이 창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고통을 겪게 된단 말이죠. 일본에 파는 거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장사에서 제일 쉬운 거는요. 내가 절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제일 쉽고요. 두 번째는 경쟁자가 없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갈 때는 이미 일본에 조사를 다 하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다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갑인 거예요. 1위인 예. 거예요. 예. 일본 업체는 아예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일단 조사해서 경쟁 상대가 있으면 안 갔을 거고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중국 업체는 아직 이렇게 못 따라옵니다. 근데 언젠가는 중국 업체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사이 대략해서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 그런 아이템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어떤 아이템이든 일본 시장이 크다고요. 근데 한국이 강한 거 가지고 그냥 나가면 1등이에요. 이제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시고 싶어 하세요. 예. 근데 실제로 착수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뭐 어떤 건지 다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의식이었어요. 해외에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겁을 내는 거예요. 거야.
근데 막상 해보면 야 국내에 쇼핑몰 만들고 운영하는 거나 일본에 쇼핑몰 만들고 운영하는 거나 차이는 언어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 결제, 배송, 반품, 정산, 배송회사와 연결, 항공 배송, 통관 이런 거 다 티쿤이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이 언어 문제를 너무 힘들어하세요. 왠지 해외라 그러니까 겁도 좀 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택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은 아마존에 들어갈까를 생각하세요. 아이고. 쿠팡에 들어가는 게 쉽긴 해요. 쿠팡에 들어가는 게 내가 쉽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다는 얘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자사모를 해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비행기가 별로 없었던 시대에 아프리카 가나 다녀오라고 하는 것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갔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개척해 놓은 길일 뿐이거든요. 지금 대표님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이게 정말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이제 우리가 눈을 살짝만 옆으로 돌리면 이제 일본 시장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 시장, 중국 시장 다 있다. 이게 어렵지가 않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제가 의뢰를 했어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A부터 Z까지 다 진짜 꼼꼼하게 다 챙겨줘요? 챙겨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 쇼핑몰 만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티쿤에서 절차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일본어로 만드는 거 그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된 인터넷 쇼핑몰만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행정 절차에 불과해요. 자사몰을 만들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거죠. 대신해 주진 못해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남더러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CEO가 진짜 한 달 머리를 싸매면서 광고 문구를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티쿤은 자 그럼 일본에 광고를 할 때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거를 통계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검색어 광고하는 거 힘드세요? 그러면 담당자를 티쿤 사무실에 출근시키세요. 한 달 동안 무료로 연수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알려주는 거죠. 우리 흔한 말로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 잘 나가는 CEO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대표는 미친놈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미쳐야 할 수 있다. 맞아. 뭔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내가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내가 인생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이게 진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정서라는 거죠. 그렇죠. 막 부동산에 올인하고 막 뭐 있으면 막 주식에 올인하고 막 무조건 올인해가지고 뭘 한탕 해보려고 막 대출 왜 안 해주냐고 막 따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저인 우리가 지금 뭔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 직파는 일단 시작하면은 매출이 꺾이지 않아요. 왜냐?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확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꼭 좀 우리 주상공인들 많이 도와줘서 네. 일본 돈, 중국 돈, 해외 돈 많이 좀 한국으로 벌어들일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도 많이 소상공인들이 제가-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이 야, 많이 도와주세요. 이게 금손인데 일본 돈을 많이 번 금손인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